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1장 2005년 5월 2일 월요일. 그가 좀 더 일찍 결정을 내려 남자답게 그 결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알란 칼소는 행동하기 전에 오래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노인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는 벌써 말름 쇼핑 마을에 위치한 양로원 1층의 자기 방 창문을 열고 아래 하단으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이 고개에 가까운 동작으로 그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사실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으니 이날 알란은 100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100회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양로원 라운지에서 1시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시장도 초대되었고 한 지역 신문도 달려와 이 행사를 취재하기로 되어 있었다. 지금 노인들은 모두 최대한 멋지게 차려입고 기다리는 중이었고 성질머리 고약한 알리스 원장을 위시한 양로원 직원 일동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파티의 주인공만이 불참하게 될 거였다. 2장 2005년 5월 2일 월요일. 알란 칼소는 양로원 건물을 따라 길게 뻗은 뺀질꽃 하단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는 밤색 재킷과 밤색 바지 차림이었다. 발에도 같은 색 펠트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꼬락선이었지만 이 세상 그 누가 나이 100살이 되어도 우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으랴. 그는 자신의 100회 생일 파티를 피해 도망치는 중이었다. 이 또한 그 나이에는 희귀한 일이었으니 그 나이까지 이른다는 사실 자체가 흔치 않은 까닭이다. 알란은 자기 방에 다시 기어 올라가 신발을 신고 나오는 게 어떨까 하고 얼핏 망설였다. 하지만 재킷 안주머니 속의 지갑이 불룩하게 만져지는 느낌에 이대로 떠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알리스 원장이 누구인가? 알란이 어딘가에 술병을 숨겨놓으면 귀신같이 찾아내는 범상치 않은 육감의 소유자가 아닌가. 어쩌면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벌써 그의 방을 빙빙 돌며 코를 킁킁대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친 김에 그대로 튀어버리는 편이 나았다. 하단에서 빠져나올 때 그의 두 무릎은 음산하기 그지없는 삐걱대는 소리를 냈다. 그의 기억으로는 지갑 속에 100크로나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다. 앞으로 도망다니며 지내야 할 터인데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고개를 돌려 양로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거처가 되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꼭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다른 때, 다른 곳에서 죽는다고 하여 문제될 게 없지 않은가. 백세 노인은 오줌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길을 떠났다. 먼저 공원을 가로지른 다음 평소에는 아주 조용한 이 마을을 가끔씩 떠들썩하게 만들곤 하는 놀이장터가 서는 널찍한 공터를 지났다. 그렇게 몇백 미터 정도 걸은 알란은 이 고장의 큰 자랑거리인 중세교회당 뒤편에 있는 한 무덤 위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무릎을 조금 쉬게 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리 열렬한 신자는 아닌 편이라서 이곳이라면 잠시 호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지금 자신이 엉덩이를 깔고 앉은 묘석 아래 누워있는 헨릭 알코트손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 헨릭이라는 친구는 그보다 자그마치 61년이나 먼저 세상을 떴다. 보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헨릭이 왜 39밖에 안 되는 나이로 죽어야 했을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혔으리라.
하지만 알라는 그것이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성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저 양로원에 웅크리고 앉아 이제 그만 죽어야지 라고 대낸 것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몸뚱이는 늙어서 삭신이 쑤실지라도 알리스 원장에게서 멀리 벗어나 실컷 돌아다니는 일이 이 친구처럼 6차 땅 밑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백해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무릎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헨리 알코트손에게 작별을 고한 다음 이 대책 없이 시작된 도피 행각을 계속해 나갔다. 알라는 남쪽 방향으로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걸은 끝에 어느 야트막한 돌담에 가로막혔다. 채 1m도 안 되는 높이였지만 알라는 100살 먹은 노인 내지 높이뛰기 챔피언이 아니었다. 돌담 저편에는 말름 쇼핑의 버스터미널이 있었다. 그때야 노인은 자신의 후들거리는 두 다리가 자신을 아주 유용한 장소일 수도 있는 저곳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그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은 적이 있었다. 정말 이제 장난 아니게 힘들었다. 알라는 그와 터미널 사이를 가로막은 마지막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돌담 앞에서 그때의 일을 골똘히 생각해봤다. 얼마나 골똘히 생각했던지 돌담이 조그맣게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돌담이 최소한의 크기로 줄어들었을 때 알라는 그의 나이와 빌어먹을 무릎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어오를 수 있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 말름 쇼핑은 매우 한적한 마을이었고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망쳐 나온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지 않기로 작정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비척비척 역사로 들어갔을 때 대합실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대합실 중앙에는 벤치 몇 개가 등을 맞대고 두 줄로 늘어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비어 있었다. 오른쪽에는 매표 창구 2개가 보였다. 그중 하나는 닫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몹시 왜소한 체구에 콧등에는 동전만한 둥근태 안경을 걸쳤으며 한가닥 남은 머리칼은 대머리를 감추려고 정수리로 정성스레 끌어올린 제복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알란이 들어오자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얼굴을 컴퓨터 화면에서 들어 올렸다. 승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다고 느끼는 모양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알란은 대합실에 있는 승객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홀 저쪽 구석에 키가 껑청한 청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긴 금발머리는 기름기로 절어 있었고 하관은 성긴 턱수염으로 덮여 있었으며 등짝에 Never Again 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재킷을 걸친 사람이었다. 청년은 글씨를 못 읽는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는 장애인용 화장실 문에는 노란 바탕에 검정 글씨로 사용 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청년은 결국 옆의 문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거기서도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다. 그는 바퀴가 달린 커다란 회색 트렁크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듯 보였는데 화장실은 이 둘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알란이 생각하기에 이 청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트렁크를 밖에 놔두든지 트렁크를 들여보내고 자신은 바깥에 서 있던지. 사실 알란은 청년의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의 정신은 천근 같은 두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옮겨 창구까지 도달해야 하는 그 힘겨운 작업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창구에 도착한 그는 왜소한 사내에게 물었다. 혹시 어떤 목적지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어디론가 떠나는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차표값은 얼마나 되는지. 왜소한 사내는 피곤해 보였다. 그는 노인의 긴 질문을 듣다가 중간에 흐름을 놓친 모양이었다. 몇 초 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되물었기 때문이다. 영감님께선 어딜 가시고 싶으신데요? 알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오늘 자신에게는 첫째, 출발 시간, 그리고 둘째, 차비가 행선지와 교통수단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방금 설명했다라고 했다. 왜소한 사내는 운행 시간표를 들여다보며 잠시 생각했다. 3분 후에 202번 버스가 스트링네스 방면으로 출발해요. 어때요? 이거면 괜찮겠어요? 알라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왜소한 사내는 다시 알려주기를 버스는 터미널 출입 후 바로 앞에 주차장에서 출발하며 운전기사에게 직접 차표를 사는 게 더 편할 것이라고 했다. 알라는 만일 차표를 팔지 않는다면 대체 이 매표 창구에 붙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태여 말하지는 않았다. 이 친구 자신도 그걸 궁금해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므로. 어쨌든 알라는 도움을 주어 고맙다고 말하며 그 표시로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려 했으나 급히 나오느라 모자를 입고 온 터라 그만 헛손질만 하고 말았다. 백세 노인은 비어있는 벤치에 홀라 앉으며 생각에 잠겼다. 양로원에서 그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빌어먹을 파티는 오후 3시, 다시 말해 12분 후에 시작될 터였다. 조금 있으면 그들은 자신의 방문을 두드릴 거고 그러고는 난리가 날 거였다. 슬며시 미소를 짓던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누군가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곁눈으로 발견했다. 기름기에 전 긴 금발에 성긴 턱수염, 그리고 등짝에 네버 어게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재킷 차림의 그 꺽다리 청년이었다. 그는 4바퀴로 굴러가는 커다란 트렁크를 질질 끌며 알란에게 똑바로 걸어왔다. 알란은 이 장발의 친구와 몇 마디 나누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그리 문제될 것은 없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테니까. 가연 짤막하게나마 대화를 나누었다. 청년은 알란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어이! 알란은 청년도 좋은 오후를 보내길 바란다고 상냥하게 대답하고는 자신이 뭔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봤다. 바로 그거였다. 청년은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알란이 자기 트렁크를 봐주기를 원했다. 그 소망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아, 저기 있잖아. 나 똥 좀 싸고 올게. 알란은 자신이 나이가 꽤 들고 조금 쇠약해지긴 했지만 시력만큼은 훌륭하기 때문에 잠시 가방 지키는 일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곧 버스를 타야 하니 빨리 다녀오라고 부탁했다. 청년은 마지막 문장은 듣지도 않았다. 알란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몸을 헥 돌려 화장실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백세 노인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성격은 아니었다. 또 청년의 무례한 태도에 특별히 역정이 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청년에게 일말의 호감도 느끼지 못했으며 아마도 이 점이 다음에 일어난 일에 모종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202번 버스는 청년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은 직후에 도착했다. 알란은 버스를 쳐다본 다음 트렁크를 내려다보았고 또 버스를 쳐다본 다음 다시 트렁크를 내려다보았다. 트렁크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다. 또 쉽게 잡아 끌 수 있게끔 손잡이도 달려 있었다. 알란은 삶의 부름에 대해 좋아 라고 대답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버스 기사는 친절하고도 상냥한 사람이었다. 그는 노인이 큰 트렁크를 버스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알란은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한 뒤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가 저축해놓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세는 동안 기사는
스트레넥스까지 갈 거냐고 물었다. 지갑 안에는 지폐 650크로나와 약간의 동전이 들어있었다. 알라는 돈을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기사의 코 밑에 50크로나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고는 물었다. 당신 생각으론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소? 버스 기사는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어디까지 가려는데 그 요금은 얼마요? 라고 묻는 승객들은 봤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웃었다. 그런 다음 요금표를 살펴보고는 48크로나면 비례행역 정류장까지 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어디가 됐든 상관없었다. 버스 기사는 훔친 트렁크를 운전석 뒤에 징칸에 실은 뒤 그에게 티켓과 거스름 돈 2크로나를 내어주었다. 알라는 차의 맨 앞 오른쪽 좌석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는 차창을 통해 터미널 건물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기사가 기어를 1단으로 넣고 시동을 걸었을 때도 화장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알라는 부디 청년이 변기 위에 앉아있을 때만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빌었다. 화장실을 나오면 큰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날 오후 스트랙네스행 버스 안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좌석에는 플랜에서 승차한 중년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중간쯤에는 유모차에 눕힌 아기를 포함해 아주 어린 두 아이와 함께 버스에 올라타느라 솔베르가 정류장에서 진땀깨나 흘린 젊은 어머니가 있었고, 노인은 자기가 왜 트렁크를 훔칠 생각을 했을까 자문해 보았다. 그냥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아니면 주인이 불안당 같은 녀석이라서? 아니면 트렁크 안에 신발 한 켤레와 심지어 모자까지 하나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그것도 아니면 자신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 중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다. 뭐 인생이 연장전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따금 변덕을 부릴 수도 있는 일이지. 그가 좌석에 편안히 자리 잡으며 내린 결론이었다. 버스가 비에르단멘을 지날 때 종각에서 세시종이 울렸다. 알라는 오늘 하루가 사뭇 만족스러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낮잠을 즐길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알리스 원장은 말름셰핑 양로원 1호실의 방문을 두드렸다.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알란! 알란! 아, 말썽 좀 그만 부려요. 아, 시장님을 비롯해 모두가 모여있어요. 내 말 들려요? 아, 또 술을 퍼마신 건 아니겠죠? 알란! 얼른 나오라고요, 얼른! 이와 거의 같은 시각 말름셰핑 터미널에서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화장실의 문이 삐걱 열렸다. 그리고 청년이 이제는 살 것 같다는 얼굴로 나왔다. 그는 한 손으로는 허리띠를 조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칼을 쓸어 넘기면서 대합실 한가운데까지 걸어 나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딱 굳어버렸다. 두 줄의 벤치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내뱉었다. 이런 연병알. 아, 씨부랄. 아, 진짜 빌어먹을. 그는 다시 몸을 추스리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이 역같은 늙은이야. 넌 오늘 되졌어.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